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9월이 됐죠. 9월이 됐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는 조금 춥더라고요. 제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또 더웠었거든요. 땀을 이제 흠뻑 흘린 채로 이제 일어나곤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정말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름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저는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너무 빠르게 휙휙휙휙 지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이 종목군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 종목들이 빠르게 지나가지?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이 가가지고 로봇 한 번 더 접근을 해볼까라고 했더니 로봇이 가는 듯 하다가 약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마구마구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과연 이제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에서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9월 시장 준비하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오전에도 짧게 이제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 글씨로 개별주 종목 장세 지속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때 9월 시장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쭉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9월 시장은 수익을 잘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자꾸 이 개별주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잠깐 이제 이 화면이 꺼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 9월 시장이 왜 이렇게 이 개별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시장은 주도주 위주의 이제 시장이 펼쳐졌었죠. 주도주 위주의 이제 시장이 펼쳐졌었는데 이 주도주 위주의 시장에서 순식간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왔었다가 결국 이제 이 개별주로 수급이 넘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이제 기다렸었던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어떤 이슈였냐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올린 만큼 올렸으니까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발언의 정도에 따라서 발언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발언을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중립의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웠었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를 올린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상황을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은 중립 쪽으로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위로 가기에도 아래로 가기에도 애매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9월 시장에 대한 전략이잖아요. 9월 시장에 대한 전략인 건데 말씀드렸듯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패드워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9월 달에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한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즉,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금리 인상 연내 한 번 더 고려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표도 워낙에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 CPI도 워낙에 잘 내려가고 있으니까 금리 동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처럼 중립적인 이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도 다시 한번 이 최근의 개별주 종목 장사 비슷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다만 이 FOMC가 결국에는 9월 20일 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는 이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쭉쭉쭉 끌고 올릴 만한 이슈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이슈도 지금 당장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악재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중국발 악재, 뭐 부동산 연쇄 파동, 뭐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이 부동산 파동도 어찌됐든 이 정부의 이 대처가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살짝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러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FOMC까지는 아직까지 이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중립적인 발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중립의 발언에 맞추어서 저번 주에도 개별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개별주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이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을 치고 받는 형태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빠르게 진행되는 매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주도 그 다음에 9월 달에 적어도 FOMC 정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자, 시장의 차트가 지금 현재 뭐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 부딪힐 만한 매물대에 이제 도달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약보합세로 이제 오늘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이 고점을 뚫어줄 만한 힘도 그 다음에 그렇다고 크게 떨어질 만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을 맴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가 조금 더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 이후에 힘 모아가는 구간에 여전히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도주 종목군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2차전지와 반도체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바닥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러면서 이제 일부 종목들, 수급 받아주는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9월에 이제 이 주도주 쪽에서 수급을 못 받아준다. 주도주 쪽에서 수급을 강하게 밀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 붕 뜰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장에는 돈이 꾸준하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바닥은 잡아주면서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주도주가 수급을 받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붕 뜬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개별주로 쭉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언제까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FOMC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개별주를 계속해서 잘 잡아주어야 9월에는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같은 시장에는 반도체가 막 이제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발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막 이제 상승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이제 개별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뭐 업황이 회복이 됐다 혹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상승은 어찌됐든 엔비디아발 이슈가 역시나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주도주로서 활약을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다음 주까지 주도주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별주는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19일, 20일 요 구간이 이제 FOMC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의 거의 대부분은 FOMC 이전 구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약 이제 오늘 지나갔으니까 FOMC 이전까지 11거래일, 12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11거래일, 12거래일 정도 지나고 FOMC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몇 거래일 있다가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9월 달에는 FOMC 이전을 잘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장세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9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별주 우회 종목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를 하고 참고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포스코 DX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 DX가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LNF도 그다음에 포스코 DX도 모두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사를 하게 되면 대금이 당연히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포스코 DX와 LNF 모두 다 어느 정도 호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스코 DX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포스코 DX만 강하게 움직이면서 LNF는 지금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비단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혼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가지 않는데 혼자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9월 달에 주도주는 약간의 이제 이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개별주는 이 섹터군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섹터군들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주도주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 DX가 혼자서 마구마구 이 다른 종목들 가지도 않는데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이제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결국에는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이날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차 전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이제 생각하기 싫은 코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6%, 7% 떨어졌었던 그날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그날 급락을 했었어요. 그날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모두 다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들어갔었던 물량 대비해서 차익 실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보다 수급이 훨씬 더 잘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의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쳤죠. 그러면서 지지해주는 이 바닥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틀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전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점차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수급이 점차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보게 되면
빠졌던 수급 대비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빠졌던 수급 대비 더 강한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힘이 생긴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이 들어갔던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포스코 DX를 요 구간에 접근을 했을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매매 내역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때 당시에 포스코 그룹주 중에 그리고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 포스코 DX가 가장 수급이 훌륭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접근을 했었고 포스코 DX가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흐름이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빠지기는 빠졌는데 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이 된 겁니다. 포스코 DX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확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니까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도주 내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NF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NF 같은 경우에 요 구간이에요.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이죠. 자, 그런데 LNF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차이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LNF 같은 경우에 그날 당시에 마찬가지로 같이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의 물량을 보게 되면 들어갔었던 물량이 그대로 다 빠져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들어갔었던 힘이 그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LNF가 포스코 DX와 같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밀어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NF가 지금 이 앞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뚫어주지를 못하고 그대로 쭉 하락을 하는 거죠. 왜? 뚫어주려면 이 정도의 이 힘은 나와 주어야지 뚫어줄 수가 있는 건데 LNF는 이때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도 포스코 DX 대비해서 확연하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연하게 지금 이 물량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다른 주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LNF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급락이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들어갔었던 물량이 이 정도인데 이 이틀간의 물량이 앞서 들어갔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시켜버리는 물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 구간,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으로부터 힘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DX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바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포스코 DX와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바로 티가 나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들어갔었던 것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급락하는 당일에도 밑꼬리를 그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살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사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쭉쭉쭉 이 수급이 활발한 잘 살아있는 종목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LNF도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지금 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이 집중되는 구간이 나올 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무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가격도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 큰 물량을 사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시장은 결국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매력적이고 좋은데 싼 종목은 누군가가 크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크게 사게 되면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물량들이 막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다. 누군가가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언가 이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산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주도주 내에서도 그렇게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이제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아직 죽어 있는 상태니까 누군가가 매력도를 못 느끼고 아직까지 사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문난 맛집이 되어버린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요 가격대에서 샀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대로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쭉 이 물량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문이 난 거예요. 포스코 DX 이거 아직까지 저기서 물량 쥐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거 더 살아나는 거 아니야? 한번 봐야지 했다가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죠.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러다 보니까는 물량이 더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물량 몰리니까는 그대로 더 이제 여기저기서 더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주도주 내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뭐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를 이제 갖고 계셨어요. 이 고점 구간에. 그런데 물렸다라고 하면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를 해버리면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기간을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길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바닥을 잡기는 잡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탈을 하지는 않고 바닥을 지켜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바닥을 지켜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찐반등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서 내려오고 있죠. 즉 물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힘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힘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미리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도주를 갖고 계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닥 잡는 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이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때 그때 접근을 해야 기회비용이 손실 없이 쭉쭉쭉 그 상승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선 구간에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주도주의 접근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밀어 올려지면서 오늘 이제 완전히 반도체의 날이 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어찌됐든 우리 주도주의 가장 큰 두 축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온 종목들을 또 오늘 찾는 겁니다. 왜? 주말 지나가면은 그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 내에서 선별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9월달 주도주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주는 무작정 다 2차 전지 올라간다고 무작정 이 모든 종목을 다 추미하고 다 이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끽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주도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 개별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개별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이번 주에 상승 나온 섹터가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양자 컴퓨터, 로봇, 원격 의료, 원전 바이오에다가 자율주행 교육, AI 반도체, 저출산 정책,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반도체까지. 어마어마하죠? 이번 주에만 상승이 나온 섹터가 7, 8, 9, 10, 11, 12 그리고 아마 더 있었어요. 예, 더 있었는데 제가 다 적어오질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5, 5거래일 동안 상승 나온 섹터군들이 13가지, 14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에 2가지, 3가지 섹터가 수급을 받았다가 빠지면서 이 섹터 넘어가고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서 다른 섹터 넘어가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올라갔었거든요. 야, 포스코 퓨처엠 간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같이 가고, 포스코 홀딩스 간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가고, 에코프로 간다. 에코프로 VM 같이 가고, 주도주 접근하기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가니까 LNF도 가겠지?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 가겠지? 에코프로 그룹주 가겠지? 안 가버려요. 포스코 DX 혼자 가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고 개별주를 접근하자니 좋아.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양자 컴퓨터 갔어. 좋아.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봐야지라고 했더니 다음 날에 양자 컴퓨터 빠져버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원격으로 가지를 않나, 원전이 가버리지를 않나, AI가 가버리지를 않나, 미쳐버리죠.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한 섹터가 진득하게 밀어 올려지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순식간에 하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 물량이 다른 개별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이번 주에 펼쳐진 거예요. 굉장히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정말 어렵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여쭤봤었죠. 이번 주 이제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이 다 어렵게 느끼셨던 게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없다 시장. 개별주 시장을 예상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돌았었던 시장이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개별주 시장 연출될 거다라고 저번 주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립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립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가지도 아래로 가지도 않을 거니까 결국에는 개별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흐름 봤더니 결국에는 또 이번 주도 결국 개별주 장세, 다음 주도 개별주 장세, FOMC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딱히 잡아질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흐름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혹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반도체 주들까지도 수급을 더 퍼뜨린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다음 주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월요일 날에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또 개별주 종목 장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9월 달에는 개별주를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개별주를 잘 대응해야지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달이 9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이 개별주를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개별주를 잘 대응을 하는 방법은 사실 주도주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보게 되면 포스코 DX를 먼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DX가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갔었던 부분이 최근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전에 빠졌었던 수급 대비해서 그대로 그 수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하게 앞선 물량을 삼켜내면서 올라가려는 의지를 이 부분에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야 엄청나게 이제 비로소 분출을 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4만 원대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포스코 DS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하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한번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애니능률도 사실 이 주도주와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보게 되면 애니능률도 이제 요 구간이 확인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을 2차 전지에 이제 이 급락이 나왔었던 그 구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왔었던 이 하락 구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항상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죠?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죠.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 매집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 갈 쯤에 분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은 결국 이번 주에 이슈에 의해서 테마적인 성격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 건데 제가 이 종목을 이때 미리 잡았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애니능률을 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애니능률을 왜 접근을 했느냐라고 하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수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애니눅률은 이번 주에 한 바퀴 더 돌겠구나. 교육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더 돌겠구나 라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눌려주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 접근을 했습니다. 크기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요것도 한 5%, 6% 정도 수익권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눅률도 보게 되면 이 수급이 들어간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대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모트렉스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일제히 다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 이제 연말에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율주행 쪽도 이번에 이제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 일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저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밀어 올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결국에는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조정 나오고 나서 바닥 잡고 수급이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구간. 주도주든 개별주든 결국에는 다 비슷한 그림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수급이 밀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은 나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에 오늘 괜찮았었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AI죠.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는 이 AI 쪽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봤거든요. 자, 그러면서 AI 이 종목군들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왜 가져왔느냐? 결국에는 수급이 잘 살아있으니까.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었는데 이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들어갔었던 물량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종목이고 살아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만 받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분출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수급이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쪽도 비단 뭐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에요.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마음 AI도 그렇고요. 뭐 셀바스 AI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이 잘 살아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살짝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약간 차익 실현 나오는 느낌이 조금 이제 들기는 하죠.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잘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눈에 어느 정도 보이죠. 수급이 잘 살아있는 구간이 바로 눈에 딱 보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정 나오는 구간에 보게 되면 물량이 거의 안 빠져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아있는 종목이 되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종목이 됐으니 당연히 그대로 그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개별주에 대해서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도주든 개별주든 결국 메커니즘은 똑같구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과연 이 종목이 물량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 물량이 밀어 올려질 때 또 이 물량이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종목군들 내에서도 대장 2등주를 잡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주에 대해서도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구간을 이제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로봇주 중에 가장 수급이 크게 들어온 종목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에 유진 로봇도 괜찮았고
가장 수급이 이제 크게 들어온 종목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이제 대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부분은 수급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물량이 그만큼 크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힘을 잘 비축을 해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힘이 강한 종목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 눈에 또 이제 주도주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에코프로가 오늘까지 아직까지는 이 고개를 틀어주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요 구간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면서 고개를 틀어준다. 그러면서 요 정도 수급 한 차례 정도만 더 밀어준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주도주군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2차전지 주도주 종목군 내에서는 에코프로를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만 더 밀어 올려주면 이거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개별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자, 개별주 중에 지금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애니눅률이라고 할게요. 애니눅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으면 이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이 종목을 보고 나서 이제 이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갔을 때 이 구간을 확인을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이 나올 구간을 예측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넣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별주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예로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라고 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한 차례 유입이 된 거를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의 이제 추세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면서 수급만 한 번 더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는 가장 이 2차전지 주도주 내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접근하기 용이한 종목이 된 겁니다. 왜?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수급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쭉쭉쭉 상승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2차전지 주도주군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수급을 잘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를 이제 관심으로 넣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니눅률을 보게 되면 애니눅률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이 수급을 보고 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을 노리는 방식으로 저처럼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에 잡아 놓으셔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스윙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개별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 끝나게 되면 지금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수급 들어왔으니까 얘네들도 한번 이제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반도체 쪽도 괜찮았으니까 반도체 쪽도 한번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그러면서 이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바닥을 지지하는 구간이나 혹은 이제 저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수급이 밀어 올려지는 구간에 접근을 하는 식으로 개별주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 내에서는 선별적으로 접근, 그 다음에 개별주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별주들을 다 잡을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또 너무 욕심일 수가 있으니까 개별주를 다 잡을 생각은 하지는 말되 수급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그날 장 마감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개별 종목군들 내에서 각 섹터군들 내에서 대장 이등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맞게끔 스윙도 괜찮고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도 괜찮고 이 개별주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급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9월달 전략, 주도주는 선별적 접근, 그 다음에 개별주는 수급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이 과정, 이러한 분위기가 FOMC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FOMC 이후에 시장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방향성은 이제 이 9월 달까지 FOMC까지 또 나오는 지표들로 어느 정도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까지는 적어도 개별주 위주 이 트레이딩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주 시장 봤더니 그래도 매매하기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빌빌빌빌 거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개별주들 보게 되면 한번 밀어 올릴 때 정말 시원하게 밀어 올리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는 한데 시원하게 쭉쭉쭉 밀어주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수급도 착착착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9월달 시장은 매매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잘 살아나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지. 요런 전략만 잘 꾸려나가시면 9월 달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종목을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뭐 최근 8월 달 시장, 그러니까 8월 달 들어가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시장이 하락만 했었어요. 2주 동안은 시장이 하락만 하다가 하락을 이제 멈추고 나서는 주도주 쪽이 살아나기를 여러분들이 좀 사실 많이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2차 전지의 분위기, 반도체의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를 조금 바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위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개별주 쪽에 치중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뭐 초전도체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맥신, 뭐 그 다음에 지금 양자 컴퓨터 이렇게 이제 이 개별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또 시장을 주도를 하다가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더 개별주 쪽으로 더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전도체에서 시작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개별주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놓치고 가면 저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 9월 달에는 개별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주를 접근하지 않으면 수익을 챙겨 나가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9월 달에는 한번 이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셔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조금 더 이제 선별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종목 위주로 접근,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해서는 이 수급이 잘 살아나는,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만, 조금 정신 없으실지라도 조금 더 발빠르게만 대응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9월 달에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만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접근이 가능할 거니까 그냥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끝나면 그날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 뭐가 있었나 살펴보기. 요것만 또 잘 하시더라도 이 종목들 선별하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9월 달에는 한번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날씨도 조금씩 추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9월 FOMC 이후로 또 분기가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석이 될 텐데 추석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월요일 임시공휴일 됐잖아요. 그러면서 6일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6일 연휴 동안에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놀러 가려면 그러면 이제 또 9월 달에는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잘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 9월 달 여러분들 전략 잘 꾸리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